자, 그다음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 해외 각국의 디지털 산업과 앞으로의 전망. 그러니까 뭐 정부에 의하면 해외 스티커 산업이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하고 그다음 앞으로의 지금 전체적인 그 스티커 시장이 음? 지금 어떻게 지금 변할까 그런 전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해외 스티커 시장은 저도 뭐 해외 스티커 해외를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. 왜냐하면 인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여행 가기도 사실 힘든 게 그 인쇄 쪽 일인데 뭐냐면 다들 급하게 들어오고 뭐 그렇다고 뭐 대박으로 일이 그런 게 아니라 짜잔짜잔한 일도 다 급하게 들어오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해외 쪽 웹서핑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스티커 시장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펼쳐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예를 드는 게 이게 해외 시장 판도와 같이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무슨 택배를 보내고 뭐 할 때 되면은 뭐 취급주의 스티커 하나 붙였고 아니면 취급주의 빨간 걸로만 붙였지. 뭐 취급주의 뭐 아저씨 뭐 잘 가르쳐주세요. 아니면 문 앞에서 연락 주세요. 무슨 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또 붙여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캐릭터 사업하는 친구들은 뭐 땡큐 뭐그 카드 아니면 땡큐 스티커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대단히 많이들 하고 또 특히나 저희는 뭐 연예가 쪽 일을 조금 한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뭐 그 커피숍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나갈 때 보면 도시락 같은 거 나갈 때 보면 앞에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 요즘은 무슨 누구 팬클럽 뭐 일동 아니면 무슨 뭐 누구 해가지고 스티커를 꼭 붙여가지고 이거 누구 팬클럽에서 제공하는 그거다 해가지고 원형 스티커 이거 많이 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.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들 하고 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스티커 산업이란 게 해외 스티커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웹 투 프린트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스티커 시장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종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 로고 테이프 하시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 캐릭터 스티커로 해가지고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스티커들이 왜냐하면 미디어가 워낙에 많으니까 뭐 미디어가 많다는 건 솔직히 여러 가지 종이에다가 위에 양면 그 이영지 붙이면 스티커 아니겠어 솔직히 그러면 미디어가 얼마나 많겠어. 그 미디어에 뽑아냈을 때 그 형태가 뭐 저 개인적인 거는 뭐 UV에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적층을 놔가지고 뭐 그것도 뭐 3D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. 저 해외에도 굉장히 지금 그 웹 프린트 그 형식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안그레님 말씀대로 점점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스티커가 나름대로 이게 노동 지역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디지털 일이라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어떤 그 디지털 강국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 인재인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. 그리고 향후로는 우리가 그러고 보면 한 몇 년 전서부터 인쇄 박람회에 가면은 옵셋 기계는 거의 다 없어졌고 디지털 프린트 윤종기까지 딱 윤종기도 조금씩 없어질 것 같아. 그러면서 그러니까 라벨 쪽이 그냥 주류를 몇 년 전부터 라벨 쪽이 쭉 주류를 이뤄서 이렇게 했잖아요. 그 라벨 쪽도 로타리식으로 해가지고 실린더 쭉 있는데 그거 역시도 많이 사라지고 저 생각에는 디지털 프린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어떤 간편한 시스템이나 아니면 롤트롤도 그러니까 옵셋이 아니라 가운데 디지털 프린터가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옆에 다이 커팅 우리 MSC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코팅 이런 게 지금 요즘 많이 벨루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런 장비 자체가 단가가 낮아지면서 하나를 콤바인으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해 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단가 경쟁이나 그런 게 되겠죠.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는 전망이라는 거 뭐 이렇게 보고 예상되는 그걸로 봤을 때는 좀 더 좀 포션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. 우리 지금 저 입장에서 디지털이나 인쇄 옵션 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%,
한 20% 차지했던 게 한 30%, 40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3, 40, 30%까지는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수요가 폭발할 것 같아요. 그래?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아요. 아유 그럼 그러니까 폭발은 어느 쪽에서 폭발한다는 거? 그러니까 스티커 영역 안에서만 봐도 기존에 대량으로 나오던 스티커가 못하던 거를 이제 대체 가능하고, 이건 스티커로 만들고 싶었지만은 이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못 만들었던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니까 수요는 당연히 폭발을 할 것 같고요. 세계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, 이게 수요가 이제 계속 폭발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여기 이사님 말씀하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 봐도 제가 만들 수 있는 스티커를 한번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나열해봤어요. 40가지 이상이 넘어가요. 더 되지 않아? 40까지?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만 해도 40가지가 넘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범위가 넓어지냐? 그럼 뭐 엄청나게 많아지겠죠. 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그렇게 생각하면 네. 그 개인적으로는 뭐 숫자 스티커 아니면 알파벳 스티커만 하더라도 저는 저 외주 거를 딱 해주거든요. 보면은 디자인 달라지고 미디어 달라지니까는 이것만 해도 전문적으로 그것만 또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. 그러니까는 뭐 헬베티카, 타임체 뭐 그 소치서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미디어 또 좀 다르고 뭐 하니까는 그것만 해도 뭐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. 저 말하라고요? 네. 해외에서는 외국이 세 계시니까 일단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택배로 나가기 위해서 박스에 붙는 스티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이미. 박스에 붙은 스티커는 게 어떻게 바꿔요? 쇼핑몰 사업자가 박스를 인쇄를 못하니까 자기 스티커를 붙여갖고 나가는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,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인쇄를 못하니까 네. 그러니까 뭐 다품종 소량이 그렇죠. 그것만 해도 좀 엄청나게 늘어났고, 박스 스티커 전체. 네. 그리고 그 도시락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편의점 같은데 들어가는 도시락 스티커가 옛날에는 대량으로 찍은 다음에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 앱슨 7600으로 그게 이너지 같은 데다 해서 전용기에다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고 디지털로 한 장씩 나오는 건데 공장에서 그걸로 다 찍어서 나와요. 대량으로 미리 안 만들어 놓고.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이 그런 굉장히 그 개인화된 그리고 커스텀화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, 인쇄가 지금 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인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패키지랑 UV 관련된 거랑 그리고 스티커가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 늘어난다고 좀 추정이 되고,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, 그리고 일반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뭐 굿즈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으로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해외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랑 비교한다면은 그 제가 뭐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추정하는 건데,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맥24님 통해서 파생된 요만큼의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이나 이런 뭐 일본 같은 데 비해서 3년은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. 기술적으로. 우리가 이걸 빠르게 해서 시장에 공급해갖고 가격이, 이 디지털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3년 뒤에나 이 사람들이, 미국에 있는 경쟁자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지금 만약에 뭐 저는 적극적으로 해외를 진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, 우리가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뭐 동남아 이런 데 명함만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. 명함조차 뭐 굉장히 싸요. 뭐 한국이랑 비슷해요. 성원 에듀피에서 사는 가격. 근데 스티커 가격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롤 스티커 기준으로 5cm짜리 원형 스티커를 하면은 한국에서 뭐 우리가 디지털로 하면 얼마 되겠어요? 뭐 얼마 안 되거든요. 근데 미국에서는 1000개 해갖고 5cm짜리 1000개 롤로 낱개로 1000개 들어가는 게 한 280불? 오늘 보니까 290불이 들어가요. 35만 원. 요 스티커 하나에 거의 700원, 700원, 800원 해요.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찍어갖고 페덱스로 비싸게 미국까지
할인율이 없으면은 뭐 5만 원, 10만 원 하겠죠. 그렇게 보내도 수익을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남기를 훨씬 여지가 많다는 거거든요. 해외 시장에 굉장히 스티커 수요가 우리나라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. 그리고 우리가 단가 경쟁력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미놀타에서도 롤로 윤전 방식으로 롤로 이제 디지털 스티커 위주로 라벨 위주로 하는 라벨이 나왔고 며칠 전에 뭐 카페에도 썼지만 인디고 HP에서 찾아왔고 롤로 이제 스티커 찍는 장비 10억이래요. 기계가 9억 6천이래요. 이런 거 딱 보여줄 때 뭐 대단해요. 뭐 엄청 잘 나와요. 예,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우리 인쇄실 가고 우리 시스템으로 리코 5000이랑 그리고 MSC랑 코팅기 그리고 우리 쿨코팅 하는 거 다이컷 하는 것도 또 R3도 보여주고 하니까 이거 다 해서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 이거 출력기까지 다 해갖고 한 4,500 안 나온다고 너희 다이컷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고 뭐 목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우리 목형 하나도 없이 다 한다고 하니까 뭐 깨갱하고 가는데 보안 스티커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냐고 자기 그리고 그 그라비아 인쇄를 할 수 있는 그 뭐 음박 보통 과자 봉투 같은 거 자기들 찍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2개 빼고 우리 다 할 수 있다고 토너 장비로 롤이건 시트건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지 인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 장비 없이 작은 시스템으로 10년 뭐 몇백만 원짜리 인쇄기로 그 10억짜리 기계를 할 수 있는 거 10년 다이컷까지 롤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 예,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도 해외 나가도 충분히 큰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우위라는 거는 기술적인 우위는 정보라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평준화되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 웨비나에 몇 분 오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시간적인 우위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좀 노하우를 쌓고 시장을 확대를 하고 해서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장적인 측면을 해서 좀 경쟁력을 갖도록 단기간에 해서 시장을 좀 점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진짜 빨리 해야 그렇죠. 되는 게 저는 이제 스티커 사업 시작하면서 봤던 게 한 6년 먹을거리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. 저는 이제 뭐 그런 경영 같은 걸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는 좀 재미있어서 잘 해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판매자나 제작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. 그러면 뭐 카페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. 그럼 이제 뭐 정보도 다 오픈되고 뭐 기술도 오픈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이 되니까 이제 가격이 싸지겠죠. 예, 싸지게 되면 이제 대형으로 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가져갈 때 뭐 제2의 성원 에디피아가 나와가지고 또 뭐 토량 다품종 시장을 가져가기도 하겠고 뭐 안그래님이 그런 거 하시겠죠. 네, 저는 이제 6년 뒤에 다른 또 먹거리 찾으러 이제 블루오션 찾아 떠나기도 할 거거든요. 뭐 그렇게 봐요. 레드 프린팅이 스티커 매출이 절반 이상이라고 거기는 F마크 그래픽 F마크 120대 놓고 이제 커팅을 하는데 그 회사가 뭐 작년에 100억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스티커라고 하니까 디지털 스티커죠. 인디고로 찍는 거니까 그냥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제 해외로 가야죠. 많이는 또 하지 말씀.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 산업은 뭐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. 근데 뭐 아시는 사장님들도 말씀 들어보면 현 시대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량 생산을 하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가장 정점을 찍었 거라고 그러면서 그쪽 분들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올라가는 거에서.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소량 다품종화는 되겠지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.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 장비 투자, 뭐 투자 이걸 다 해갖고 정말 월 500 이상을 벌 수 있을까?
스티커로. 예.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뭐 가능하겠죠. 근데 실제적으로 한 4천 정도를 투자해서 뭐 3년 이내에 장비가 다 뽑고 월 500 정도 가져간다고 그 정도 능력이 난 된다라고 하신다면 해볼 만하다고 저는 봐요. 근데 말씀 중에 그러니까 뭐 우리 인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. 월 500 스티커로 네. 월 500을 매출로 사실 매출로 500이다 그러면 원가는 얼마 들어갔겠어? 스티커. 매출이 아니고 이제 마진으로 500 가져가야지. 그러니까는 이게 스티커 그 원가는 디지털 원가보다 사실 더 적잖아. 그 개념으로 따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같은 개념에 사실 일거리만 있다 그러면 디지털 그냥 일반 출력하는 것보다 배 장사니까 솔직한 얘기로. 그런데 그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 앞으로 그 이런 거 나갈 수 있는 거, 뭐 할 수 있는 거, 뭐 늘어날 수 있는 거, 그거 개념은 사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아까 우리 일루전님 말씀대로 폭발적으로 그거는 내가 며칠 전에 웹상이나 아니면 그니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거기서 스티커란을 쭉 봤는데 일반적인 데가 다들 그냥 동그란 스티커들 위주로 그거야. 그 얘기는 그냥 뭐냐면 실사나 아니면 그걸로 그래프텍 같은 걸로 그냥 동그라미 그냥 확확 따는 거야.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, 뭐 글씨 스티커, 뭐 그것까지는 아직 크게 와닿질 않았어. 뭐 배지 스티커, 요즘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칼선을 만들고 돈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로 가는 친구들이 지금 조금씩 뭐 일루전님은 포지셔닝 잡았지만 이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.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외주 처리, 우리 지금 디자이너들도 저한테 다 외주 처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기술적인 거나 그 노하우나 아니면 그게 좀 밑바탕 되면 이걸 좀 갖추기 시작하는 거야. 그렇게 되면은 단가도 낮아지면서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경쟁적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래도 한 내년, 그래도 한 1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. 왜냐하면 바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상품화 한다는 게 그건 넉넉치 않다고 나는 아직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 프로그램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뭐야 그 상품화 해가지고 웹상에서 뭐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 난 생각해.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뭐 바꾸 디자인적인 감각이 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펜지틀인가 뭔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한다 그래도 역시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 뭐 준비하고 뭐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요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한 건 나는 스티커 공부를 하거나 스티커 작업을 하면서 저번에 우리 안그래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스티커 업체를 하나 딱 지적을 했어. 그냥 일반 옵세트, 그러니까 롤토를 하는 업체. 그래서 그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다 한번 해보겠다. 주차 스티커, 그다음에 뭐 실리콘 스티커 아니면 뭐 해가지고 무슨 뭔가 쭉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리고 저번에 리코에 관련된 20가지 스티커들 종류들 한번 쭉 했잖아요. 요번에도 한번 9월 11일 날 리코에서 할 때도 한 20가지 스티커 종류를 한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걔네들이 했던 거 홀로그래피, 홀로그램 스티커, 뭐 스티커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듯이 어느 한 일반 뭐 옵셋 방식이나 롤토럴 방식 스티커 집을 타켓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쭉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조금 뭐 좀 하는 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뭘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아니면은 뭐 해보자. 근데 그게 사실 넉넉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기 뭐 웹투 프린트나 뭐 그거 되면은 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전에 일단은 우리 지금 그래도 이거 화상 그 세미나인데 저기 몇몇 사람들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 뭐 지금까지 했던 주제에 질문을 먼저 좀 또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채소로 주시면은 채시나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라도 한번 주시길 여기 한번 스피커 한번 열어봐. 울릴 텐데. 아니 올려도 뭐 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. 뭐
채팅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음. 말씀하셔도 되고요. 다 알려드릴게요. 다 무서워 중이라서 다 무서워 중이라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. 이 파시통통은 그냥 참가만 하고 그냥 라면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아, 어제 잠깐 마니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있었는데, 그 소형 도무송, 소량 소리 크게. 잠깐만. 도무송, 예? 소량도 무서워. 응. 소량 도무송에 대해서 한번 잠깐 했었거든요. 예. 기존에 이제 제가 그 맥 사장님 사무실에 갔을 때도 이제 중국 알리바바에서 수동으로 하는 그 제작하는 기계, 프레스. 예. 그것도 한번 문의 잠깐 드렸었는데, 그쪽 시장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, 좀 아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현재 성원에서는 지금 그 자유형 그 도무송이라고 해서 명함 사이즈를 가지고 뭐 한 500장, 1000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도무송을 해주는 것 같던데,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적은 수량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시장성은 어떨지 해서 좀 궁금하기는 해요. 그런 부분들이. 우리 주제하고 사실 조금 벗어나진 않지만 도모송이란 거는 일단은 무슨 톰슨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이게 지금 참 이거 스틱하고 약간 좀 주제가 좀 넘어가는데 네네. 아, 그럼 스티커 관련돼서 다른 스티커 질문을 드릴게요. 관련돼서만 좀 합시다. 이것까지 넘어가면은 또 네네네네. 근데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물으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 기계를 알리바바에서는 이게를 그러니까는 미니 그 도모송을 돈 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저도 하고 싶습니다. 근데 미니 도모송 기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걸로? 똥송하는 거죠. 근데 이거 제가 금박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 토너 장비를 재단을 치면은 이렇게 쌓아놓고 재단을 치잖아요. 크랙이래. 예. 이게 정전기 때문에 옵셋처럼 아주 정확하게 오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갖고 위치가 정확히 맞지가 않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이게 뭐 인디고나 옵셋 장비로 스티커를 찍어갖고 이거를 하는 거는 맞아요.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토너로 찍은 거는 정전기 때문에 그 위치가 동영상 위치가 굉장히 왔다 갔다 1mm 이상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동보마크 찍어갖고 낱장으로 재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이제 뭐 패키지 때문에 그런 건가? 아, 뭐 패키지도 그렇고 아이들 그 소량으로 나가는 이제 뭐 딱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칭찬 코인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알리바바에서 플라스틱 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. 이제 원래는 이제 카지노 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서 접목을 해볼까도 생각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다가 또 이제 도무송 기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얘기를 지금 꺼내다가 ZSC 아니면은 뭐 MSC로 따는 거하고 무슨 많이 차이가 날까? 양 때문에 그런 건가?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그 Z3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Z3에서 하게 되면은 Z3의 칼판이 계속 이제 손상이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Z3는 이제 반칼용으로만 쓰고 싶고 이제 소량 도무송은 이제 아예 그냥 따는 용도로만 쓰고 싶은 건 거죠. 그러면 칼선 바뀔 때마다 칼선 또 만들어가지고 사고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. 한 뭐 7가지에서 뭐 8가지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선택하게 해서 선택한 걸 가지고 이제 모양을 따져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거죠. 며칠 전에 우리 마니님이 한번 지금 그 의견을 한번 대신 게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네네.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없이 사게 돼. 너무 끝없이 사게 돼가지고 정말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. 그래가지고 장비를 쉐어 장비를 하나 뭐 하자. 무슨 공동 장비를 뭘 해가지고 뭐 저번에도 우리 전에 POD 카페 나올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좀 하다가 좀 했는데 공동 뭘 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
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하든가 그런 걸 하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형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로 계속 사게 돼 계속. 그렇지 여분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건 뭐 하겠지만은 여분이 있는 사람도 사다 보면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쌓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방까지 든 기계가 들어가 있는 방을 그래가지고 인사는 방인데 짜잔짜잔한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또 팔장이 팔기도 뭐하고 뭐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또 저 다른 질문 네네네. 이거 소량 동영상 칼럼 만들어 놓고 하는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. 제가 네네네. 도입한 명함 금박기도 도무송이 되는 건데 이게 네네. 스티커가 아니라면은 일반 명함이나 이런 거 칼선 뭐 20개, 30개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예, 집들 예. 좀 한번 봤거든요. 그 명함하는 업체 가서 그 왕칼 네네. 위주로. 그래서 그치, 예, 그렇게 하는 게 뭐 저는 스티커만 아니라면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아니 해요. 레터프레스 레터프레스도 되죠. 예. 할수 호란도 되고 어. 아니 호리존이 아니라 그 뭐 하이델 하이델. 프레스도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부피도 크고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제 소형 프레스기 같은 경우는 제 뭐 명함 6사이즈까지는 동무선 되는 기계가 비싸지 않으니까 예 그거 뭐 칼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딴다 그러면은 스티커만 아니라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도모도 할 수 있는 거 압이 되나? 네 명함 정도는 300g, 350g 정도는 뭐 왕칼로 무난하게 딱딱 따죠. 네, 왕칼로 아주 무난하게 되고 예, 잘 되고. 자꾸 그러면 기계 사게 되는데. 그래서 마샤라치님 일단 저거 좀 끌게요. 네. 스피커 좀 안 울리죠. 네. 그 마샤라치님 질문해 주셨는데 수성 완료 잉크로 PVC 시트에 쿨코팅으로 인쇄를 하면은 수성 완료 잉크가 돌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 나중에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는데 수성 완료 잉크 쿨코팅 방식 문제가 있을까요?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HP 365로 PVC 시트에 출력을 하면 열로 컬이 심해서 도무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? 제가 답변 드리면 둘 다 문제 없습니다. 근데 나는 그 답변 이전에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고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. 시장 어디서 보셨겠죠? 누가 얘기해 줬거나. 그거 뭐 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고 현장에 가서 뽑는 데 가서 보고 하고 해야지 인터넷 정보는 옥외 간판이나 아니면 무슨 카페나 뭐나 뭐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데는 별로 없다니까요. 근데 어디 가서 봐요? 이 사람들 알려줄 가서 보게 해달라고 하면 보여주나? 아니 출력하는 거나 보지 이게 돌가루가 있는지. 아니 우리 마니님도 그렇고 여기 다 초창기에 다 인쇄소 몰래 가가지고 배웠어. 그렇잖아요. 하물며 저기 내가 맨날 얘기지만 일루전님 그거 코팅 배우려고 일루전님 맛있는 저 설렁탕 사드리고 내가 직접 거기 창신동까지 갔다니까 밤에 그거 기억 안 나? 그거 해가지고 그거 왜냐면 불치하문이 아니라 인스타에 물어보셔야지. 아니 불치하문이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게 인스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풀 코팅 해가지고 야 이거 아닌데 하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. 그러니까 이게 뛰어가서 뭐 마니님도 사무실이든 뭐든 다 귀찮아하죠. 그래도 가서 보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보고 제품이라도 나온 제품이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하고 그게 낫지. 뭐 마니님도 초창기 때 우리 사무실 왔을 때 얼마나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냐면 그렇게 저도 시사 출력할 때 코팅하는 건데 얘기죠. 코팅하는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실사 출력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지하실에 실사 출력기가 있는 집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뭐하고 그거 한 십몇 년 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카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카페가 있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질문에 별의별 뭐 어떻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럴 바에는 아싸리 뭐 우리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신 일루전님이나 아니면 안그리님이나 뭐 작업실에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은 반대로 그걸 제일 많이 파는데 업체 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 미디어는 뭔가 이거를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낫지. 수송하는데 이걸 안 붙는데 뭐 해가지고 아무튼 구입을 했어. 구입하전에 그 라텍스를 하든 뭐든 구입했어. 그러면 정말로 1, 2년 안에 장비에 대해서 잘못 샀다. 그때서부터 아주 스트레스는
이루 말할 수가 없어. 저는 마샤라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선택으로 굉장히 줄여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자마자 후회하실 거라고 잘못된 선택이라 하셨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안료 장비랑 라텍스를 왜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코팅해도 전혀 상관없고 근데 안료는 이제 직사광선에 놔두면은 색깔이 한 달 이내에 이제 빨간색 위주로 다 날아가니까 이거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버닝 된다고 하죠. 그래서 아니면 스티커를 한다면 나는 일루전님 하신 거대로 그냥 그렇죠. 저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자꾸 알료기계 그리고 뭐 라텍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분이 실사하시는 분이 친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. 인쇄하시는 분이 아니라. 아드지나 이런 거보다는 저분은 PVC 계열, 합성지 계열 쪽으로 하시려다 보니까 그게 근데 이번에 네임 스티커를 원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각 장비의 특성이랑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솔벤 지금 또 남겨주신 게 솔벤 프린터, UV 프린터, 라셀 프린터 판매업자들이 다 다르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판매업 당연하죠. 다른 기계 자기가 안 파는 기계는 폄하하겠죠. 근데 필요하신 게 이 세 가지 다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판매업자 저희 이런 소리 하면 뭐죠? 우리 카페는 판매업자 최대한 안 들어오게 넣어도 안 되지만은 판매업자 다 자르고 안 들어오게 해. 왜냐면 판매업자들은 자기 장비가 다 좋다고 얘기해. 근데 하물며 그러니까는 그 판매 그 회사는 자기가 출력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출력했다고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장비에서 출력 안 해놓고서 어느 장비에 출력했는데 개떡하지 않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다가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업자들은 다 그렇죠. 다 자기가 다 잘 나오고 그런데 일단 팔고 난 다음에 뭐 판매업자가 아니라 아니까는 판매자하고 얘기를 해야지. 그렇지 않나? 그렇죠. 그 질문들도 너무 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비를 일단 안 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굳이 하신다면은 토너로 뭐 오키나 제록스 5005하고 최소 구성으로 해서 시행착오 많이 겪으신 다음에 장비 산 걸 후회를 하더라도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수업료 많이 냈으니까 무슨 시행착오지 일루전이 구워가지고 지금 아니, 돈을 좀 얼마 이분이. 꾸준히 쭉쭉 지금 마사라치님이 제가 좀 독특하게 하는 거고요. 아니 저번에 나한테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출력할 때 커팅할 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야 병목 현상이 생길 정도로 근데 네임 스티커라고 한정된 상황으로 제품을 좀 아예 정해놓고 보면은 저처럼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. 보통 대부분이 리본 프린터 연결해가지고 그 타발기로 이제 롤 말려진 롤 작업돼 있는 거 거기다 이제 이름만 새겨서 나가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. 네임 스티커가. 두 번째로 시작된 게 이제 그 다음에 히트친 게 뭐냐면은 PVC에다가 솔벤으로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코팅 없이 재단해서 팔았던 게 히트가 됐는데 수익성이 그게 훨씬 좋았어요. 한 장에 막 10,000원씩 팔으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고 근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신다고 했으면 답은 나와 있어요. 이미 장비는 다 정해져 있어요. 이제 그 장비를 사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예,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. 그 업체는 솔벤에서 라텍스로 넘어왔고 라텍스를 쓰고 있고 코팅 안 하고 있고 그 PVC 그 LG에서 나오는 원단을 쓰고 있고 다 나와 있고 그 원단도 라텍스 전용 그 PVC가 있어요. 거기다 출력을 하면 돼요. 별 문제될 게 없어요. 거기 뭐 디자인만 해가지고 디자인 얹혀서 주문 들어오면 잘라서 주면 돼요. 출력한 다음에 잘라서 주면 되니까요. 뭐 네임 스티커만 하신다면은 고민할 건 없어요.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할 부분이 안 된다면은 그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. 그걸 이제 장소도 뭐 협소하고 그러면은 뭐 짱을 찾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